이 연금요? 할머니, 이런 돈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서류 위조하면 감옥 갑니다. 아시죠? 다음 분, 빨리 오세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깐만요. 마음에 남으시면 구독이나 좋아요 정도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체국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평일 오전 11시 창구마다 번호표를 든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로 먼지가 희미하게 떠다녔습니다. 정부는 문턱을 넘어서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에 고무신을 신은 그녀의 모습은 정갈했지만 도시의 세련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봉투를 감싸 쥔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강처럼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순간 창구 앞에 앉아있던 여자가 정분을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 남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정분에게로 모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왔지? 정부는 그 시선들을 모른 척하며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기계에서 종이가 나오는 짧은 순간에도 뒤에서 누군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는 번호표를 손에 쥐고 대기석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슬쩍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 국장이 창구 안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정분을 힐끗 바라보고는 옆에 있는 직원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직원이 픽 웃었습니다. 박 국장도 입꼬리를 올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정분이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창구 앞에 선 정부는 품에서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박 국장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서류를 훑는 동안 정부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박 국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서류에 적힌 금액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은 창구 너머로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질 만큼 선명했습니다. 박 국장은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는 것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아무런 말 없이 박 국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창구 유리창 너머로 정분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옷차림. 하지만 그 눈은 맑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듯, 박 국장은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말했습니다. 우체국 안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 다른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사람들, 심지어 우체국에 막 들어온 사람까지 모두가 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저 금액이 진짜라고? 말도 안 돼.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교묘해. 정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고개는 꼿꼿했습니다.
박 국장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치우듯이 정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 다시 넣고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듯이 돌아서는 그녀의 등 뒤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국장의 웃음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도 따라 웃었습니다. 대기석에서도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동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고무신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마저 이곳에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정분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우체국 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제 볼일을 보고 박 국장은 다음 고객을 불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우체국 밖 계단에 선 정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정분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향해.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낡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그 모양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정분이 일어났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우체국이 멀어져 갔습니다. 정부는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봉투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빛바랜 글씨.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30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30년의 침묵, 30년의 억울함이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정분의 몸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쥔 손만은 단단했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 오늘은 첫날이었습니다. 모욕의 첫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버스에서 내린 정부는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낡은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고 골목 어귀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그녀의 등을 따뜻하게 덮였지만 정분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당이 딸린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담장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심어진 국화는 노랗게 피어 있었고 처마 아래 놓인 화분들은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려서 열쇠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우체국에서는 참았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참았습니다. 골목길을 걸을 때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서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부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누군가 진실을 알아주기를. 그리고 마침내 그 증명서가 왔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문서가 왔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고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명예 회복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하지만 돌아온 것은 조롱이었습니다. 멸시였습니다. 저런 사람이 이런 돈을 받을 리 없다는 시선. 분명 사기일 거라는 수군거림. 박 국장의 코웃음.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까요?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저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낡은 옷을 입은 늙은 여자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그 굴복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가로질러 정분의 발끝까지 닿았습니다. 어디선가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에서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태수. 30년 전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분만이 알았습니다. 그가 무죄라는 것을, 그가 결백하다는 것을. 하지만 세상은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범죄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수치와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부는 홀로 남았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안고 남편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다짐 하나로 30년을 버텼습니다. 재심 청구를 넣었습니다. 기각되었습니다. 다시 넣었습니다. 또 기각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증인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닫혔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에 재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올해 초 남편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국가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울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당신 이름 찾았어요. 당신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다들 알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연금 통지서가 왔습니다. 국가배상금과 유족연금. 정부는 그 통지서를 들고 우체국에 갔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된 첫 번째 돈을 받으러. 하지만 우체국에서 맞닥뜨린 것은 또 다른 무시였습니다. 또 다른 조롱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늙은 여자는 여전히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전히 웃음거리였습니다. 정부는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봉투, 바랜 서류, 30년의 무게가 담긴 종이 한 장. 그녀는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수? 그 글자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정분이 낮게 불렀습니다. 오늘은 못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겁이 났나 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국화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여보,
나 포기 안 할 거예요. 당신 알잖아요.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안 꺾이는 거. 정분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버텼는데 이까짓 거 못 버티겠어요? 정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고 품에 안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 낡은 소파,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사진 속에 그는 젊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를 때였습니다. 정부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다시 가볼게요. 아니, 준비를 더 하고 갈게요. 이번엔 안 당해요. 이번엔 말할 거예요. 당신 이름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박 국장의 비웃음, 사람들의 수군거림, 돌아서는 자신의 모습,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남편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30년을 버텨놓고 마지막 순간에 고개를 숙여버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을. 고개를 숙인 건 오늘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다를 것입니다. 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정말 다시 갈 수 있을까? 정말 다시 맞설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어든 햇살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정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할 수 있어. 정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의 국화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후 정부는 방 구석에 놓인 장롱 앞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장롱이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빛발에 있었지만 아직도 튼튼했습니다. 정부는 장롱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이불 밑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 꺼냈습니다. 나무 상자였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는 아직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정부는 상자를 끌어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목걸이에는 작은 열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벗지 않았던 목걸이였습니다. 정부는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빛바랜 사진들, 낡은 수첩 하나. 정부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판결문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문. 정부는 그 종이를 잠깐 바라보다가 옆으로 치워두었습니다. 두 번째도 판결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올해 초에 나온 재심 판결문이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수는 무죄. 정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를 받기 위해 30년을 싸웠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 복권 통지서였습니다. 국가배상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 통지. 이것이 어제 우체국에 가져갔던 서류였습니다. 네 번째는 유언장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30년 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 쓴 것이었습니다. 정분에게 미안하오. 더 버틸 힘이 없소. 당신만 두고 가서 미안하오. 나는 죄인이 아니오. 당신은 알잖소. 나는 그런 짓 안 했소. 하지만 세상이 믿어주지 않소. 아무도 믿어주지 않소. 나 혼자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소. 정분아, 내 이름 지켜주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요. 그때까지 당신이 지켜주오.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미안하오. 사랑하오. 강태수?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유언장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힘들 때마다 꺼내 읽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지키겠다고.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되찾겠다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지켰습니다. 정부는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친 후 정부는 상자 맨 밑바닥에 있던 것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이 수첩에는 30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심을 위해 모은 증거들,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의 사본, 모든 것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첩을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그녀의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재심 청구가 기각되던 날의 기록. 오늘 기각됨. 판사가 증거 불충분이라 했음. 다시 해야 함. 두 번째 재심 청구가 기각되던 날의 기록. 또 기각됨. 포기하면 안 됨. 여보가 기다리고 있음. 증인을 찾아다니던 날들의 기록. 김 사장 만남. 도움 안 된다고 함. 다른 사람 찾아야 함. 변호사비가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날의 기록. 식당 일 시작. 월 50만 원. 이걸로 변호사비 모을 것.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온 날의 기록. 허리 디스크라 함. 아파도 일해야 함. 여보 이름 찾을 때까지. 그렇게 30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모든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판결문, 연금 통지서, 유언장, 수첩. 이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30년의 흔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이것들 다 가져갈 거예요. 당신 이름으로 당당하게 받아올 거예요. 사진 속의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분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로.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부는 놀라서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일까? 전화가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정분 여사님 되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 네, 저인데요. 누구시죠? 저는 장동윤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입니다. 정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변호사? 어제 우체국에서 있었던 일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기를 든 정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시죠?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동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강태수 씨 재심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어제 우체국 일 제 의뢰인에게 들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제 의뢰인이었거든요. 정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재심을 맡았던 변호사. 그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오다니. 여사님, 제가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라 보이지 않았지만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습니다. 네, 오세요. 언제든 오세요. 1시간 후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정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동윤입니다.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부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까 꺼내둔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장동윤은 그 서류들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판결문, 연금 통지서, 유언장, 30년의 흔적들. 어제 우체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장동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 국장이라는 사람이 여사님을 모욕했다고요. 서류 위조 운운하면서.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일을 떠올리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창피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여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장동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 서류들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들입니다. 재심 판결문, 연금 통지서, 전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그걸 보고 사기라고 의심한 건 그쪽 잘못입니다. 정부는 장동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 우체국에 다시 가실 생각이시죠? 정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여사님 같은 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30년을 버티신 분이잖아요. 하루 만에 물러날 리가 없죠. 장동윤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정분도 웃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제가 여기로 오겠습니다. 정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바쁘실 텐데. 강태수 씨 사건은 제게도 특별했습니다. 장동윤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첫 재심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이기도 했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변호사 됐을 때 이미 여사님은 3번째 재심 청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2번 기각당하신 후였죠. 선배 변호사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정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습니다. 신참 변호사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여사님이 불쌍하기도 했고 또 뭔가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서요. 장동윤이 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이겼습니다. 10년 걸렸지만 이겼습니다. 여사님 덕분입니다. 여사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정분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일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30년을 싸워서 이긴 분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국가가 인정한 문서를 사기라고 하다니. 장동윤이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재심 판결문 정본, 연금 지급 결정서 정본, 국가사과문 사본, 법무부 발행 확인서, 전부 원본입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관인이 찍히고 직인이 날인된 공식 문서들. 이걸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무도 뭐라 못합니다. 뭐라 하면 제가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장동윤이라고 불러주세요. 편하게요. 정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장동윤은 아무 말 없이 정분이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정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정말 가시려고요? 내일? 장동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정부는 그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뵙죠. 장동윤이 일어났습니다. 대문까지 배웅하는 정분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오겠습니다. 푹 주무세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정부는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가 흔들렸습니다.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분이 낮게 불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닌가 봐요. 도와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정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은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다시 우체국에 가는 날, 정부는 천천히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어제까지는 남루한 차림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서류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장롱에서 옷을 꺼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사준 옷, 아껴두었던 옷. 오늘 입을게요, 여보. 정분이 옷을 들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정부는 서류를 챙기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장동윤이 서 있었습니다. 가시죠. 장동윤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체국을 향해 버스가 우체국 앞에 멈췄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전 치욕을 당했던 그곳, 자동문이 보였고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시죠. 장동윤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정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부는 우체국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틀 전에는 이 건물이 그토록 높아 보였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장동윤이 물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됐어요. 두 사람이 자동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우체국 안은 이틀 전과 똑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번호표 기계, 대기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 정분이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이틀 전과 같은 시선, 낡은 옷을 입은 늙은 여자를 흘겨보는 시선. 하지만 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창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대기석에서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그저께. 맞아. 서류 위조한다던 사람. 정분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동윤이 정분의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국장이 정분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아, 또 오셨어요? 박 국장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류로는 안 됩니다. 가짜니까. 박 국장이 옆에 있는 직원을 쳐다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정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 국장이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장동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동윤입니다. 변호사입니다. 박 국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분은 한정분 여사님이시고 고 강태수 씨의 유족이십니다. 장동윤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재심 판결문 정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발행. 연금 지급 결정서 정본입니다. 법무부 발행. 국가사과문 사본입니다. 대통령 직인. 법무부 확인서입니다. 모든 서류가 진본임을 증명합니다. 서류들이 창구 위에 펼쳐졌습니다. 관인과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박 국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체국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창구의 직원들도 업무를 멈추고 지켜보았습니다. 장동윤이 박 국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틀 전 이 자리에서 여사님을 사기꾼 취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 국장이 입을 열려 했지만 장동윤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것들입니다. 국가가 인정한 문서입니다. 이것을 가짜라고 의심하신 건 국가를 의심한 것과 같습니다. 박 국장의 입이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사님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남편분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30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가가 사과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장동윤의 목소리가 우체국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분을 사기꾼이라 부른 것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박 국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류가 너무 큰 금액이라서 요즘 사기가 많아서 박 국장이 더듬거렸습니다. 장동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르셨으면 확인하셨어야죠. 확인도 안 하고 사람을 모욕한 건 직무유기입니다. 박 국장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우체국 안의 모든 시선이 박 국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이틀 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틀 전에는 정분이 웃음거리였지만 오늘은 박 국장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국장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그를, 땀을 닦으며 눈을 피하는 그를, 정부는 그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무지했을 뿐이었습니다. 30년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분의 인생을, 남편의 인생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기엔 정분의 30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정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틀 전과는 다른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저는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박 국장이 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동윤도 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이름으로 된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정분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 국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국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구 뒤에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전 정분을 비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틀 전 수군거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창구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이 순간 끝나고 있었습니다. 박 국장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을 보던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 금액이 박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동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0년치 연금과 국가 배상금입니다.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법무부에서 산정한 공식 금액입니다. 박 국장이 고개를 들어 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조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부는 그 시선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박 국장이 옆에 있던 직원을 불렀습니다.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화면을 보며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직원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박 국장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 봐도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 국장이 정분에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동윤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확인이요? 서류는 전부 정본입니다. 법무부 확인서까지 있고요. 더 무슨 확인이 필요합니까? 박 국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액이 큰 거니라 절차상 본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동윤이 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박 국장이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창구 뒤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분과 장동윤은 대기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앉자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틀 전과는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틀 전에는 정분을 피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수군거렸던 것이, 킥킥거렸던 것이 부끄러워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우체국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볼일을 보면서도 정분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장동윤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정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급할 것 없어요. 정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네모난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거렸습니다.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런 날씨였습니다. 햇살이 좋은 가을날, 남편이 경찰에 끌려가던 날,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남편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강태수 씨, 함께 가시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정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게 남편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남편을. 남편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누명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남편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부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졌습니다. 일주일을 알아누웠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을 읽고 일어났습니다. 내 이름 지켜주오. 그 한마디가 정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후로 30년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고 기각당하고 다시 청구하고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고 문을 두드리고 닫히면 다시 두드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겼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우체국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박 국장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양복을 입은 남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본부에서 온 사람인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분에게로 걸어왔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정분 여사님이시죠? 저는 우정사업본부 김 부장입니다. 직접 찾아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김 부장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서류 확인 완료했습니다. 모두 이상 없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부장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고는 박 국장과 함께 창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동윤이 정분에게 말했습니다. 본부에서 직접 왔네요. 아무래도 이틀 전 일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정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창구에서 정분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정분이 일어났습니다. 장동윤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창구 안에는 김 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국장은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김 부장이 서류를 정분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사님,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정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강태수?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정분. 세 글자. 서류가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김 부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확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지정하신 계좌로 오늘 중 입금됩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을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된 돈을 받는 순간, 국가가 남편의 억울함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순간, 하지만 정분의 마음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명예였습니다. 그것을 되찾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부는 김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는 돌아섰습니다. 창구를 떠나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사님, 박 국장이었습니다. 정분이 돌아보았습니다. 박 국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틀 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겠습니다. 정부는 다시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장동윤이 그녀의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우체국 안의 모든 시선이 정분의 등에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정분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체국 밖으로 나온 정부는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장동윤이 옆에 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사님.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장동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정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장동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류도 처리됐고 입금도 오늘 중에 된다고 했잖아요. 정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됐어요. 근데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분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우체국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틀 전에 저 안에서 있었던 일, 사람들이 날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비웃었는지, 정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건 나한테 한 게 아니에요. 내 남편한테 한 거예요. 장동윤은 말없이 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 남편을 욕했어요. 도둑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우리 남편은 그걸 견디지 못했어요. 정분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나는 30년을 버텼어요. 남편 이름 되찾으려고. 그런데 이틀 전에 또 그랬어요. 또 남편을 사기꾼 취급했어요. 정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한테 뭐라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남편은 안 돼요. 정분이 장동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가서 말해도 될까요? 저 사람들한테. 장동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정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체국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정분이 들어서자 우체국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정부는 우체국 한가운데 섰습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 창구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창구 안의 직원들, 모두가 정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우체국 안에 울렸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지? 정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틀 전에 저는 이 자리에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들고 왔는데 사기꾼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이런 돈을 받을 리 없다고, 분명 가짜일 거라고.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때 있었던 분도 계시죠. 저를 보고 웃으신 분도 계시고, 수군거리신 분도 계시고, 대기석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한테 뭐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래 살았고 별일을 다 겪었으니까요. 정분이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아닙니다. 우체국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비웃은 건 저 아닙니다. 제 남편입니다. 30년 전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 남편입니다.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분이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심 판결문이었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30년 걸렸습니다. 30년 동안 싸워서 받아낸 겁니다. 정분이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 남편의 이름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30년 전에 더럽혀진 그 이름을요.
우체국 안에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분이 박 국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국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박 국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한테는 마음속으로라도 사과해 주세요. 박 국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분이 다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도요. 이틀 전에 저를 보고 웃으셨던 분들, 수군거리셨던 분들, 저한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한테는 미안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정분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도둑 누명을 쓰고 죽었어요. 30년이 지나서야 억울함이 풀렸어요. 정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정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할머니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가 정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할머니가 정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정분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이틀 전에 나도 쳐다봤어. 이상한 눈으로. 미안해. 할머니가 정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남편분 좋은 데 계실 거야. 이런 아내가 있으니까. 정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체국 안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장동윤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습니다. 정분은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더욱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우체국을 나온 정분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장동윤이 옆에서 말없이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돈 어떻게 할지 생각해뒀어요. 장동윤이 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이 필요 없어요. 혼자 살아요. 쓸 데도 없어요. 3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앞으로도 혼자 살 거예요. 장동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남편한테 온 거예요. 남편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원하는 데 쓰고 싶어요. 정분이 장동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누명을 쓰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정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혼자 싸우는 사람들이요. 장동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이 돈으로. 정분이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손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썼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장동윤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 지원 기금. 강태수의 이름으로. 누명을 쓴 사람들,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 혼자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장동윤은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사님,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정분이 물었습니다. 장동윤이 고개를 들어 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기금을 만드는 거요. 남편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기금. 장동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이 돈 전부를요?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요. 한 푼도 안 남기고. 장동윤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기금 설립부터 운영까지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장동윤도 웃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날렸습니다.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속으로 불렀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좋은 일 할게요. 당신처럼 억울한 사람들, 내가 도울게요. 당신이 그러고 싶었을 거잖아요. 바람이 정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장동윤이 정분에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 돈이 보통 돈이 아닙니다. 30년치 연금에 국가배상금까지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걸로 정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 써요. 남편 이름으로. 장동윤은 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체구의 노인에게서 느껴지는 무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30년의 무게. 한 사람의 인생을 건 싸움의 무게. 그리고 그 싸움의 결실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는 것. 장동윤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영광입니다. 이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요. 정분이 웃었습니다. 나야말로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장동윤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걸어갈래요. 생각 좀 하면서. 장동윤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기금 설립 절차 알아보고요. 네. 기다릴게요. 장동윤이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여사님. 네. 강태수 씨, 좋은 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여사님 같은 분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정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장동윤이 돌아가고 정부는 혼자 공원길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하나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되찾는 것.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남은 인생은 무엇으로 채울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했을 일을 하면 됩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했을 일을 하면 됩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것, 혼자 싸우는 사람들 곁에 서는 것, 그것이 남편이 원했을 일입니다. 그것이 정분이 남은 인생에서 할 일입니다. 정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남편의 대답인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장동윤과 함께 기금 설립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분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분이 나가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정분 여사님이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저인데요. 누구시죠?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우체국에서 일하는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정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소정,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며칠 전 우체국에서 박 국장 옆에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어머, 어서 들어와요. 정분이 김소정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소정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소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 이틀 전 그날이요. 국장님이 여사님한테 그렇게 말할 때 저도 웃었어요. 같이 웃었어요. 김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여사님이 우체국에서 하신 말씀 듣고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났어요. 김소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웃은 게 여사님 남편분한테 한 거였잖아요. 30년 동안 억울하게 살다 돌아가신 분한테. 김소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웃었어요. 정부는 김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김소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김소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정분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점잖아요. 30년 전 일을 어떻게 알아요? 김소정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어요. 옷차림 보고 나이 보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정부는 김소정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됐어요.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요. 김소정이 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너그러우세요? 저한테 화내셔도 돼요. 원망하셔도 돼요. 정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내봤자 뭐해요? 원망해봤자 뭐해요? 그러면 내 남편이 살아 돌아와요? 정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싸웠어요. 분노로 싸운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싸운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 이름을 지키고 싶으니까. 정분이 김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는 나를 태워요. 사랑은 나를 살려요. 나는 태우지 않고 살기로 했어요. 김소정은 한참을 말없이 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사님, 응? 저도 여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정분이 웃었습니다. 아이고, 뭘. 나처럼 살면 고생만 해요. 김소정도 웃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고생해도 괜찮아요.
여사님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정부는 김소정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줄게요. 김소정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 지원 기금. 강태수의 이름으로. 이게 뭐예요? 내가 만드는 기금이에요. 남편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김소정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 연금 있잖아요. 그거 전부 여기 쓸 거예요. 김소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도 도와줄래요? 시간 날 때. 봉사라도. 김소정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네, 도울게요. 꼭 도울게요. 정분이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사과 받았어요. 이제 울지 마요. 김소정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소정이 일어났습니다. 대문까지 배웅하는 정분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또 올게요. 여사님. 그래, 언제든 와. 김소정이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대문에 기대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여자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왔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봤어요? 저 아이도 변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가 흔들렸습니다. 정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오랜만에 남편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웃음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잘했어, 정부나. 정부는 꿈속에서도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태수 기금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어 간판을 달았습니다. 장동윤이 법률 자문을 맡았고 김소정이 주말마다 봉사를 왔습니다. 출범식 날 정부는 사무실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태수 기금.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남편의 이름이 세상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 죄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이름이었습니다. 장동윤이 정분 옆에 섰습니다. 여사님, 첫 번째 의뢰인이 오셨습니다. 정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정분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정분은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남편이 누명을 쓰고 알아요. 다 알아요. 정분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와요. 이야기해요. 천천히.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정분이 웃었습니다. 그러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정분은 여자를 데리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장동윤은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30년 전 정분도 저랬을 것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어디 기댈 곳 없이 혼자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기댈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분이 만든 것입니다. 30년의 싸움 끝에 정분이 만든 것입니다. 장동윤은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태수 기금.
강태수? 그는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정분이 지킨 것입니다. 30년 동안 정분이 지킨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정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30년 전 정분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정분이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혼자 싸우는 사람들에게. 저녁이 되어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아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정분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분이 여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요. 이길 수 있어요. 나도 이겼으니까. 여자가 돌아갔습니다. 정분은 사무실 문 앞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동윤이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이제 시작이에요. 정분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첫 번째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나 후회 없어요. 장동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후회 없어요. 정분이 장동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남편 이름 지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장동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분이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속으로 불렀습니다. 나 잘했지? 당신 이름 더럽히지 않았지? 오히려 빛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정부는 웃었습니다. 저는 승리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장동윤이 정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남편의 인생을 없던 일로 하지 않기 위해 온 거였어요. 정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해냈어요. 남편의 인생은 없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살아있어요. 이 기금으로, 이 이름으로. 정부는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태수 기금. 남편의 이름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분이 있었습니다. 정분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30년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정분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가도 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부는 웃었습니다. 아니지. 아직 할 일이 남았지. 저 사람들 도와줘야지. 정부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밤이 깊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분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